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양파와 보리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더기 하자로 논란이 된 무안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 보고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의대 선정 공모의 법적 문제를 두고 도의원과 전남도지사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 장소로 전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자잘하게 갈라지는 이른바 벌마늘에 대해선 재해가 인정됐는데 양파와 보리 등 다른 작목에서도 생육 장애 현상이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해제면에서 50년 넘게 농업을 하고 있는 이복재 씨. 다음 달 수확을 앞두고 있던 4만 제곱미터 규모의 마늘 농사를 망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마늘 쪽이 자잘하게 갈라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조 시간 부족 등 이상 기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날씨가 좀 따뜻해가지고 이자 성장이 된 걸로 봅니다. 차우지가 이렇게 날씨가 안 따스할 때는 이자 성장이 안 됐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2,000평을 해놨는데 종잣값도 못 건지게 생겼어요. 다행히 마늘 2차 생장 피해는 재해로 인정받아 복구비 지원을 앞둔 상태.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타 작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년 전 귀농에 양파를 생산하고 있는 박춘영 씨. 지난달까지 멀쩡하던 양파가 갑자기 녹균병과 잎마름병 등으로 병들어 올해 수확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근데 3, 4일 사이에 양파가 잎이 다 이렇게 노고가 돼버렸죠. 병이 와버리는 거죠. 밭에 나오기가 싫어요. 네. 왜냐하면 잘 키워놨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니까. 전남 양파 재배지 4,800헥타르 가운데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것은 1,000헥타르로 20%가량. 대부분 무안과 신안 지역으로 피해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농민단체들이 양파와 시설 원예작물에 대한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일조량은 부족했던 만큼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라는 겁니다. 2월부터 4월까지 평년 일조 시간은 190시간인데 올해는 158시간으로 약 17% 정도 일조 시간이 적었고 평년 강수 일수는 6일인데 올해 강수 일수는 12일로 평년 대비 2배 정도 강수 일수가 많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 9일 정부에 건의한 양파 생육장애 피해 재해 인정 여부는 여전히 검토 중인 상황. 인건비 상승과 쌀값 하락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확산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사를 할 때 계획대로 시공되는지는 물론 안정 등 공정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건설법에서는 공사감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무더기 하자로 논란이 된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 역시 공사감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검측한 내역과 결과가 담긴 감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실제 현장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MBC 취재진이 입수한 무안군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 보고서입니다. 착공 이후 석 달에 한 번씩 제출된 감리 보고서 9건 가운데 준공을 앞둔 최근 2회차 분량입니다. 감리자가 검측한 지하급수 입상 배관의 시공 결과는 적합. 각 세대 욕실, 벽체 마감 타일 시공 결과도 적합. 각 세대 벽체 및 바닥 타일 시공 결과도 역시 적합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입주자 사전 점검 당시 지하의 배관은 누수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파손된 화장실 벽 안에는 타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 벽 역시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등 5만 8천여 건에 달하는 각종 하자가 접수된 실제 시공 결과와는 대조적입니다. 깨진 파일로 넣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죠. 벽면에 전부 다시 이제 몰타를 한 더 다르게 돼 있어요. 여기는 벽면에 그대로 이게 벽돌 같은데 바로 파일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감리 업체가 수행한 검측 등의 결과를 원청인 현대 엔지니어링과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무안군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감리 보고서. 지난 2년 반 동안 작성된 감리 보고서 검측 결과 내역에서 비적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룡 힐스테이트 공사 감리자가 공사 기간 동안 무안군에 알린 시공 부적절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관리 원칙상 감리 보고서가 적합으로 마무리돼야 다음 준공 단계에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감리단이 제출하는 감리 보고서는 검측 결과가 모두 적합 처리되는 셈.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가 승인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에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한 개는 문제점이 있어 저희한테 보고가 있어서 보고가 들어온 게 남아있나요, 자료가? 보고 들어온 게 없어요. 결국 준공 이후 발견되는 각종 하자는 현장 감리에 사명감에 좌우되는 셈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할 대책은 주택법 제48조에 근거해 감리 업무에 소홀히 확인된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 업무의 수행 실태, 현장 점검 등 업무에 적극 나서는 겁니다. 하지만 오룡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감리 업무 수행 실태를 실제로 점검한 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안군은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남도의회 도정 질문에서도 역시 이슈는 전남의대였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법적 문제를 놓고 전남도 의원과 전남지사가 날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권이 아직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의대 공모 절차는 계획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도정 질문 질의자로 나선 최성국 도의원은 의대 관련 모두 발언으로 도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의 30년 염원이었던 의대 설립 문제가 심한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동서 갈등을 막으려고 시작했던 통합의대가 갑자기 공모방침으로 바뀌면서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난 17일 순천권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린 3자 회동에서 박홍률 목포시장의 발언 요청이 김현옥 지사에 의해 제지당한 것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서부권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의견 청취는 과연 없어도 되는 것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후 일반적인 도정에 대한 질의 답변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김현옥 전남지사가 최 의원의 의대 관련 모두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의대에서 단일의대 공모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순천권에 대한 무한 인내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공모 절차는 계획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한 인내라는 것은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도지사가 잘 경청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잘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지 그것을 이제 시간을 무한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3자 회동 당시 목포시장 발언을 제지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제 불찰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님의 그 말할 기회를 박탈한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진 도정 질문에서도 전남의대 공모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권한도 없이 불법 완장을 차고 있다는 도 의원의 직격 발언에 전남지사는 정부 요청에 따른 적법한 공모라는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왜 전라남도가 법적 권한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완장을 차고 공모가 자격이 없다, 완장만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의대 추천을 위한 도지사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하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지만 전남의대 공모를 놓고 불신과 갈등은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무안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제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소음 영향도 평가와 지원 규모 등이 첨부된 편지를 무안 주민들에게 발송하고 오는 24일에는 5일장이 열리는 무안읍 시장을 부시장 등이 직접 찾아가 주민들에게 광주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무안군과 군공항 이전 반대 범군민 대책위는
광주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죠.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을 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 계엄군 고발건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으로 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고발안, 다시 말해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진상조사위가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인터뷰한 결과 집단 학살에 참여한 계엄군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반란, 집단 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주남마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5명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 5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중복돼 모두 9명입니다. 확인 사살,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임무 처형, 이런 반인도적인 학살 행위를 직접 자행한 당사자들의 인정 진술을 좀 확보를 해서.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고발을 일단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논쟁과 송암동 사건의 경우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다음 전원위 회의 때까지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 주남마을 양민 학살건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학살된 그 두 분 최수길과 양민석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시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다 특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걸 중심으로 먼저 고발했습니다. 진조위는 계엄군 고발건과 함께 종합보고서 초안도 전원위에 상정했는데 국힘 추천위원들의 강력 반발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됐다고 평가됐던 권일병 사망 원인과 무기고 피습 시간에 대해 당초 개별 보고서와 다르다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 두 안건을 수정 보완해 다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힘 추천위원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보고서 완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휴양지에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이 인기입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어 전국 지자체도 앞다퉈 워케이션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전남에선 여수가 워케이션 1번지로 선정됐는데 참가자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최양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앞바다 너머로 지역 대표 랜드마크인 오동도가 보입니다. 1인용 업무 공간과 회의실, 간단한 다과를 먹을 수 있는 미니바도 있습니다. 전남의 제1호 워케이션 사업지입니다. 여수 워케이션 센터는 바다와 주요 관광지가 가까운 데에 있어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지난주 사전 접수 기간에만 23명의 참가자가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3박 4일간 여수에서 머물며 일과 휴양을 병행합니다. 참가자들 대부분은 수도권 소재 직장인입니다. 일단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데로 가고 싶었고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일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위해 시행하는 워케이션 사업. 골프와 캠핑, 각종 부대시설을 연계해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요트 투어와 아쿠아 플라넷 등 인근 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생활하시면서 이 지역을 느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의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해 주요 관광지인 돌산에 2호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시가 워케이션 운영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평군이 토산어종 보호와 지역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황소개구리 등 외래 어종 수매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영산각에서 어업 허가를 가진 단체 신청을 받아서 베스와 블루길, 황소개구리 등 총 10톤을 수매하며 킬로그램당 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인 SA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의 선거 공약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해서 평가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81개 기초자치단체가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해남군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돼서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해남군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급여의 일부를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제도로 전체 급여의 20%까지 직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2024년 전라남도 공공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28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 빅데이터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거나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융복합해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제주도 인근에서 유해 해양생물인 괭생이 모자반이 유입되면서 전라남도가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제주도 인근에서 괭생이 모자반 신고가 접수된 이후 지난 2일부터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신안 가거도 인근 해상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지역에 유입되거나 피해 발생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에서는 진도와 신안 등에서 괭생이 모자반 74톤이 유입돼 전라남도가 54톤을 수거하고 처리했습니다. 신안군 신의도에서 공보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해당 지역에 공보위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공보위 56명 가운데 육지와 연결돼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나은 지도에서 근무하는 공보위 1명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의도 근무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신안군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 공보위 1명이 추가 배치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는 미지답 전남 서부권 포럼이 어제 목포대학교 남학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목포대 의대 유치는 도민의 오랜 수건이란 내용의 강연과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또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그리고 전남 서부권 지역 발전을 주제로 토론도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기간 동안 한중일 청소년 48명이 참가하는 글로벌 캠프가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동아시아 청소년 세계시민 글로벌 캠프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해하기, K-팝 댄스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체험 등 세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글로벌 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으로 중국 산시성교육청과 일본 사가연 교육위원회와 설명회를 갖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아침인 지금 전남 서해안과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가 자욱한데요. 물이 인접한 곳은 가시거리가 더 짧아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한낮에는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서늘하지만 낮에는 목포 26도, 한평은 27도로 더워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에는 해남과 강진 27도로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23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구름 많겠고 당분간 서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17분입니다.
주말부터는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도 차츰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여름 무더위는 그린랜드에서 시원하게 날리세요. 영암 3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가족끼리, 친구끼리 신나는 물놀이와 편안한 휴식까지. 세안대학교 맞은편 그린랜드 야외 수영장 펜션. 예약 461-3388. 5월 넷플 모범 더 에이트쇼 혹하지만 가혹한 8인의 희비극 슈퍼리치 이방인 글로벌 찐 부자들의 서울라이프 아틀라스 제니퍼 로페즈의 전투 액션 5월도 오늘도 넷플 모범. 낯선 공간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어디냐? 오고 있는 거냐? 어디쯤 왔냐? 어디라고? 은효대교를 건너야지. 무슨 마포대교는. 아빠 우리 왔어. 그래. 내 셋이 왔어요. 공주님 보고 싶어서 할아버지 목 빠지는 줄 알았어요. 봐도 좋으니까 맨날 왔으면 좋겠어. 그럼 10년이고 20년이고 찾아오게 하시죠. 손주에게 딱 맞춘 지원으로. 손주사랑 신탁이 되다. 신영증권. 수면은 얼굴에 주름을 만든다. 헤이 주름! 케어 들어갑니다. 마르시크는 잠든 당신의 주름을 관리하지. 주름개를 주름 잡는 주름 패치 마르시크. 공기청정기 돌렸으니까 공기 완전 깨끗해져. 아니야. 환기가 돼야지. 이제 환기청정의 기술로 온 집안의 새 공기만 돌고 돌고 돌고. 나비엔 환기청정기. It's interesting. Thank you. This is a late show or like a late show? 르드샤넬.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